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한국영화 위기론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한국영화 위기 이거를 많이 물어보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한국영화 위기론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한국영화 위기론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 올빼미 이후를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작년 여름부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물론 천만 영화는 나왔었죠. 범죄도시도 나왔었고 아바타도 나왔었지만, 작년에 여름에 나왔던 작품들, 뭐 비상선언이라든지 외계 플러스인 일부, 이런 많은 기대를 받은 작품들이 흥행에 줄줄이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은 모조리 망하고 있어요. 손익분기점을 넘는 작품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화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를 겪고 나서 이게 부활을 하려면 결국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화계 관계자분들, 감독님들, 뭐 제작자분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진짜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든지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같은 거는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느냐, 저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를 다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해야 되는 게 영화관 티켓 가격,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 혹은 뭐 시네필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거지만, 많은 다른 분들은 그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더 좋고 더 훌륭한 영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난 영화관에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영화관 티켓 가격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이 15,000원.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전화 와요. 한국 영화관 시설이 세계 최고고 이런데 아니 그 가격 좀 비싸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근데 뭐가 어쨌든 비싸다고요. 영화관 가기가 부담이 되는 거 어떡해. 그러니까 예전에 10,000원을 보고 영화를 볼 때 하고, 코로나 이전에요, 코로나 끝나고 2년 지나니까 15,000원이 됐어요. 부담이 엄청 커요. 영화 혼자 보러 가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둘이서 가잖아요. 친구랑 가든지 아니면 연인이랑 가든지, 뭐 이렇게 둘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둘이 가면은 15,000원씩 하면 30,000원이에요. 그리고 15,000원도 주중이나 이런 때는 그렇지, 또 주말에 가면 15,000원, 16,000원 이런다고요. 거기에 이제 팝콘 먹어야 되잖아요. 팝콘이랑 콜라 먹으면은 그거 콤보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40,000원이야. 그냥 가서 팝콘 먹고 영화 보는데 40,000원이면 비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5,000원이 비싸졌는데, 그러면 영화관의 시설이 티켓 가격은 50%가 올랐는데, 그럼 영화관 시설도 10,000원 내던 때에 비해서 50%가 올랐느냐? 체감이 안 될 겁니다. 공감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영화를 보러 가면은 영화가 재밌어야 돼요. 영화가 재밌고 그 영화를 보는 동안의 체험이 나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낼 거라고 생각해요. 탑건 매버릭 때 4DX 열풍이 불었잖아요. 4DX가 특수관이고 비싸다는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도 4DX에서 보고 싶어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좀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예전 같지 않다고요. 요즘은 소비자들이 너무나도 똑똑하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더라도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더 잘 구비되어 있는 영화관에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용산 아이파크몰 CGV를 가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가 시설이 제일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표준,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은 전부 다 용산 아이파크몰에 되어 있어요. 어디 영화관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뭐 CGV라고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북부의 CGV 같은 데 가면은 가운데 화면이 있으면 양 옆으로 화면이 늘어나는 게 스크린 X거든요. 근데 그 스크린 X를 했는데 여기 벽이, 양쪽 벽이 흰 벽이 아닌 거예요. 흰 벽이 아니고 무슨 무늬 있는 그런 벽이에요. 굉장히 어두운 색깔에. 그러니까 여기에 빛을 딱 비췄는데 채도가 완전 달라. 빛의 밝기라든지 이런 게 다르고, 그러니까 엉터리인 거죠. 그런 데는 사실 스크린 X 가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관을 가게 된다면은 굳이 용산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IMAX를 CGV를 비판하는 것 같은데, 비판하는 거 맞습니다. 아무튼 CGV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IMAX는. 근데 뭐 CGV가 IMAX 독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원래 IMAX는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한 국가마다
독점하는 회사를 놓고서 독점으로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데가 그 계약을 하면은 그걸 뚫어주는 형태.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도 원래는 처음엔 독점이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왜 거기서만 아이맥스를 보려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규격의 아이맥스는 거기서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맥스 레이저도 흔치 않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요. 그리고 저는 시사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시사회 올 때도 뭐 마블 영화나 이런 것들은 용산 아이파크몰 CGV 아이맥스관에서 보통 시사를 합니다. 이 시사회의 어떤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뭐 한 세 군데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용산 아이파크몰 CGV, 그리고 롯데시네마 건대 롯데시네마가 거기는 프레스 자리도 따로 있어요. 시사회 하게 되면 저도 롯데시네마 건대로 자주 갑니다. 그리고 이제 코엑스 메가박스인데 코엑스 메가박스는 VIP 시사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안다고요. 이제는 어떤 영화관에 어떤 관이 시설이 안 좋은지, 그리고 어떤 관은 빌트인이 아니고 만든 거고 어디는 좌석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장소도 그렇게 따지는데 영화는 더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질 좋은 영화가 나오고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영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니즈를 확실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영화가 나와야만 사람들은 보러 갈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재밌는 영화를 보러 간다라는 걸 넘어섰어요. 이제 영화관은 내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 영화가 영화관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탑건 매버릭처럼 가서 보는 재미가 있거나 혹은 아바타처럼 이건 영화관에서 봐야겠다 그런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영화거나 혹은 범죄도시 2처럼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나 정말 속 시원한 영화 보고 싶었는데 하는 사람들에게 그 속 시원한 걸 제공해주는 놀이기구로서의 영화관, 어트랙션으로서의 영화관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하려면 컨텐츠도 어트랙션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영화관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데 그 영화관에 따라서 성격에 맞는 영화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게 된다면 아마 그 이상의 작품들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영화관의 가격은 조금 더 낮아지고 그거에 맞게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영화관을 선택할 수 있게끔 영화관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디오 빌릴 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너무 이제 젊은 분들은 비디오가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 빌리러 갈 때 비디오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하나 고를 때마다 진짜 이렇게 쿡 찌르면은 이렇게 빵 튀어오르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게임 하는 것 같았어요. 폭탄 뽑기 하는 것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뽑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B급 영화 걸려서 돈 날리고 집에서 그거 보면서 엉엉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도대체 이건 뭐냐고. 그날 하루의 기분이 다 망쳐지는 그런 느낌. 왜냐면 그 영화를 고르기 전에 막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읽거든요. 읽으면서 와 재밌겠다 이러고서 어린 나이에 큰 돈 들여서 빌려서 보는 건데 그러면 하루의 기분이 날아가죠. 근데 데이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좋은 영화래. 김수현 나온대. 그래서 가니까 리얼이야. 그러면은 참 힘들어질 수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그녀는 어웨이크라는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그게 아마 제시카 알바 나오는 영화였을 겁니다. 수면 중 일어나는 사건이었는데 그때 옆에서 삼국지 용의 눈물이라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조자룡이 주인공인 삼국지 영화인데 그거 보면은 내가 삼국지 얘기도 해주고 완전 멋있는 남자일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보러 갔다가 제가 무릎을 꿇을 정도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째로 영화관 티켓 가격의 상승은 너무나 크다는 점. 영화관은 그동안 물가 상승에 비해서 영화관 티켓 가격의 상승은 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영화를 보러 나갔을 때 드는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화를 보는 데에만 3만원, 팝콘까지 4만원인데 외식 비용도 올랐으니 밥만 먹어도 1인분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상황입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나서기에는 예매 과정에서 이미 많은 비용이 드니까 나가기가 싫은 거죠. 넷플릭스로 편하게 다른 영화 볼 수 있는데 굳이 갈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을 높여놓고 가격 저항이 없기를 바라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거기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빨리 극장 동시 상영을 합니다. 우리가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러 영화관에 가야만 하는 이유는 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블루레이 디스크 출시가 오래 걸리니까 아무리 찾아도 영상을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야만 합니다. 이건 할리우드 영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화는 빠르면 2주면 IPTV로 뜨죠. 조금만 기다리면 집에서 볼 수 있고 불법은 그날 바로 돕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 영화관에 사람들이 올 동력이 계속 줄어들 뿐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영화가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작년 비상선언 이후에 한국 영화의 라인업을 보시면 한숨이 다 나올 겁니다. 영화는 재미없는데 영화 제작비는 오르고 제작비에 어울리지 않는 수준의 영화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양산형 영화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 영화 가격은 오른 상태니 영화관을 가지 않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도 이겁니다. 영화가 재미없으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관객들은 한국 영화 살리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영화관을 가는 게 아니라 재밌는 영화를 보러 가는 겁니다. 무슨 옆나라 일본처럼 먹어서 응원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이 영화 리스트를 보세요. 몇몇 작품을 빼고는 좀처럼 손이 가지 않는 작품들입니다. 어떤 영화들은 답습처럼 보이고 어떤 작품은 도대체 포스터를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차라리 관객들더러 영화관에 오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양산되고 창고 영화가 쏟아지는 상황을 보고 관객들은 굳이 영화관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야 영화를 보는 게 직업이고 제 채널을 보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영화를 보는 걸 멋진 취미로 생각하실 테니 어지간하면 영화를 보고 싶어 하겠지만 1년에 두어 번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로서는 관심도 주고 싶지 않은 라인업이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안 가는 거죠. 네 번째 원인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강제적으로 집에 콕 박혀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게 할만해. 재택근무도 생각보다 괜찮고 영화관 가는 재미는 줄어들었지만 잘 찾아보면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정도만 구독해도 더 재밌게 놀 수 있고 집에서 노는 것도 익숙해진 거죠. 영화관을 굳이 가지 않아도 문화생활을 하는데 큰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된 게 큽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영화관을 찾던 습관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한국 영화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은 한국 영화를 크게 망가뜨리고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혹은 극단적인 조치들이 도입될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한 체질 개선입니다. 제작비가 많이 드는 블록버스터 영화는 더욱 신중하게 제작될 거고 제작비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겁니다. 한정된 제작비는 곧 영화 산업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작은 영화들의 제작이 활발해지지도 않을 겁니다. 축소된 제작비로 이도저도 아닌 영화들이 등장하고 관객들은 다시 실망하고 영화관을 찾는 빈도는 더 줄어드는 식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 병들기 전에 환부를 도려내는 의지가 없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한국 영화는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걸 위해서 관객들에게 흡수하기 전에 먼저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영화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